이 영상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자신의 친구가 이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잠깐이라도 의문 하나가 생길 거다. 동물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걸까? 아니, 까지도 인식을 할 줄 아는 걸까? 그래서 싹 다 모아봤다. 동물들이 대하는 다양한 방법들. 참고로 조금 슬플 수도 있으니 눈물 비상 주의하면서 딱 집중. 지금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이야기, 이 몸이 친히 알려드리겠다. 여기 조류계의 엄청난 브레인이라는 까마귀, 나는 몰랐는데 아주 유명했더군. 그렇다면 까마귀가 장례식을 치른다는 사실, 새가 상을 치른다고? 정확히 말하면 모여서 의식을 치르는 거라고 볼 수 있겠다. 의식을 치르는 과정 꽤나 정밀하게 치러진다. 동료를 제일 먼저 발견한 까마귀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이 소리는 동료를 발견했으니 빨랑 모이라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이 신호를 들으면 주변에 있던 까마귀들 3355 모인다. 모이고 나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동료를 둘러싸는 것. 동료를 보면서 동료 까마귀가 왜 어떤 위험 요소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공부하는 거라고 한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사실, 동료를 보면 까마귀가 건지 포식자가 건지 심지어 사람이 건지 구별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만약에 사람이 거라면 사람의 얼굴까지도 똑똑히 기억한다고. 기억했다가 앞에 나타나면 보복까지 한단다. 아무래도 내가 동물을 준비한다는 게 이름이 까마귀인 사람을 가져온 것 같다. 두 번째 동물은 원숭이. 원숭이는 인간과 비슷한 동물 중 하나라 그런지 에 대한 반응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영상이 바로 이 로봇 원숭이 실험 영상. 2017년도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영국 BBC 방송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했다. 바로 인도에 사는 랑구루 원숭이들 사이에 아기 원숭이 로봇을 집어넣는 것이었다. 자꾸 원숭이인 척하는 저 로봇, 눈치라도 깐 걸까? 그러다 갑자기 원숭이의 실수로 저 로봇을 떨어뜨리고 마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충격적이었다. 바로 랑구루 원숭이들이 깊은 슬픔에 빠진 것이었다. 로봇인 걸 눈치채기는 무슨, 저 로봇 원숭이가 걸로 생각하고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슬퍼하고 있던 것. 이런 장면은 다른 데서도 쉽게 포착할 수 있었다. 새끼 원숭이가 를 당해 충격받은 어미 원숭이의 모습, 반대로 어미가 를 당해 한참을 울부짖는 새끼 원숭이의 모습까지. 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나 함께 슬퍼하는 모습, 내가 생각했던 동물의 모습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다. 그 다음으로는 당나귀. 당나귀 하면 괜히 유쾌하고 똥꼬발랄한 이미지만 떠오르는데, 하지만 배서도 똥꼬발랄하면 그게 사람, 아니 동물일 수가 없지. 2016년도 네덜란드. 전 주인의 무관심으로 쓸쓸하게 살았던 당나귀 브람.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말년에 보호소로 옮겨지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나이가 들 대로 들어버린 당나귀 브람. 건강이 악화되면서 결국은 수명을 다했는데, 브람의 장례식을 치르던 그날 놀라운 장면이 목격되는데, 그건 바로 다른 당나귀들이 마치 사람처럼 꺼이꺼이 우는 장면이었다. 더 이상 못 볼 것을 아는 듯 말이다. 동물의 경우 함께한 동료가 사라져도 원래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던데, 아무리 봐도 루마 같다. 다음으로는 원숭이만큼 인간과 비슷하다는 고릴라. 르완다에 있는 어느 화산 국립공원. 여기에는 고릴라 집단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있었다. 그건 바로 젊은 고릴라와 나이 많은 우두머리였던 티투스 간의 다툼. 그러다 3주 후 우두머리 티투스 고릴라는 숨을 거두었고,
그 이후 티투스와 함께했던 고릴라들은 믿을 수 없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진짜 인간처럼 티투스 옆에 차례차례 몇 분간 서서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 또한 이런 반응까지 보인다고 한다. 고릴라 형제인 라피키와 루아와 그들은 아버지가 떠난 뒤 두 가지 대표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갑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세게 치는 행동, 계속해서 털을 만지며 죽은 아버지와 상호작용하는 행동까지. 특히 가슴을 주먹으로 세게 치는 행동은 을 부정하며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를 차는 행동까지 보인다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에이 뭐 저딴 페루나가 처럼 보이겠지만 저게 다 고릴라만의 감정 표현 방법이라고 한다. 다시 듣고 보니 TV에서 보던 장례식 장면과 고릴라 장면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다. 마지막인 만큼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경우를 준비해봤다.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환경운동가 로렌스 앤서니. 1999년 그는 아주 큰일을 하나 했는데, 그건 바로 야생 코끼리를 입양하던 것. 상아 빼먹으려는 밀렵꾼들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는 코끼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앤서니 씨. 위험에 처한 코끼리의 사정을 듣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코끼리를 입양했던 것. 그렇게 행복한 나날은 평생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평생 가지는 못했다. 2012년 3월 앤서니 씨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거든. 앤서니 씨의 아내와 환경보호를 위해 함께 힘냈던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 그의 장례 준비를 하고 있던 그날, 갑자기 저 멀리서 보이는 위풍당당 걸어오는 코끼리들. 아무리 두 눈을 비벼서 다시 봐도 누가 봐도 코끼리야. 사람들 반응 그러거나 말거나 앤서니 씨의 집 앞에 무사히 도착한 코끼리들. 그것도 무려 20마리가 넘는 코끼리들이 몰려와 시작한 행동은 아주 충격적이었다. 나란히 서서 자기들의 긴 코를 하늘로 높이 들어올려 울기 시작한 것.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다. 코끼리들한테 앤서니 씨 라고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리고 코끼리들이 지내는 곳에서 앤서니 씨 집까지의 거리는 무려 12시간이나 걸리는 곳이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의아한 거지. 보통은 코끼리의 동료가 죽으면 나머지 코끼리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존경을 표현한다고 한다. 이렇게 만지고 탐색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이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동료의 확실히 슬픔을 느끼는 건 맞는 것 같다. 지금까지 동물들이 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다. 까마귀처럼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난 동물도 있는 반면 아직 그렇지 못한 동물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연구 결과가 없어도 생각보다 많은 동물들이 느끼고 슬퍼한다. 돼지의 펭귄, 기린, 심지어 호랑이까지. 동물이라는 이유로 인간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동물보다 못한 인간도 많은 세상이니까.